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명절 연휴 잘 지내고 계시나요?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그동안 못했던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지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나 정치나 정책 관련된 얘기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은 지금 수도권인가요? 아니면 지방인가요? 전라도나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같은 지방의 경우 주거급여 정책을 예로 들면 6명의 대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31만 원인 반면에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주거급여는 32만 7천 원으로 지방의 6인 가구보다 서울의 1인 가구에게 주거급여가 더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복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6인 가구보다 1인 가구에게 더 많은 복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방 도시의 소멸과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명절에 정치나 정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족들끼리 서로 의견이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정치나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서 할 수 있는 것은 투표를 하는 것이 유일하면서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직접 정책을 제안해서 실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내가 직접 정책을 제안해서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기념품을 주고 정부 예산안으로 반영될 경우 우수 제안 인증서하고 기념품 그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되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바로 국민참여예산제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요. 먼저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2017년 시범 도입됐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국민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겪었던 불편한 점들을 통해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데요. 2018년에 제도가 시작된 다음에 2019년에 38개 사업이 선정돼서 928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고 올해에는 71개의 국민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져서 1429억 원이 실제로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 2월 중에 접수를 받아서 선정이 되면 내년 2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요. 아이디어만 있다면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참여 예산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가시면 사업 제안하기 메뉴가 메인 화면에 바로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SNS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휴대폰 인증만 하면 비회원으로도 제안하실 수 있고요. 처음 해봐서 어려우시다면 모의 사업 제안 메뉴에서 연습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의로 제안서를 작성해 보시고 그대로 바로 정식 사업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사업 제안 내용들이나 우수 제안 사례들을 볼 수도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역별로 차이가 큰 주거급여 관련 내용도 가장 최근에 올라온 어떤 시민의 제안이었는데요. 지방의 소멸 현상이 심해지고 수도권이 과밀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국 공통주거급여를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고요. 이 외에도 우수 제안 사례가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보면 산림청 담당 내용인 공기청정식물 가로수 및 가로등 공기청정기가 눈에 띄는데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공기정화 식물을 가로수로 심는 건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실제 정부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올해 반영된 내용을 모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소득재산 공제 자동화 기능,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어선 청년 임대 등 71개 사업에 1,42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국민참여 예산 시행 이전에 지자체별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시행 중인데요. 2011년 3월부터 지방재정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 예산 검색하셔서 제안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실제 적용 사례들을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신호등을 설치한 사례가 있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도 많이 마시게 되니까 미세먼지 저감면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처럼 하천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건너편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하천 때문에 몇 킬로미터를 돌아서 가야 하지만 징검다리를 설치해서 바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주민의 의견이 실제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들이 바로 아이디어가 되곤 하죠. 투표를 통해 정치 참여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평소에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부터 나온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국민참여예산제도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하고 실제 반영이 된다면 정말 뜻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도 있고 토론이나 투표 등으로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토론형 참여 메뉴에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토론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민의 관심이 많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5개의 토론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토론 주제도 국민들의 의견을 공모해서 주제 선정 투표를 통해 정해지고요. 주제 선정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은 명절의 대화의 주제가 되기도 하지만 다툼이 되기도 하는 정책들을 국민이 직접 제안해서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느끼거나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점들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셨다면 직접 정부에 제안을 해서 실제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정책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아쉬운 부분들이나 개선했으면 좋은 부분들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